결론적으로 엔소프트의 이러한 시세가 나오는 것, 이 기대 요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근데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은 펀더멘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실적이 안 되면 자산 가치의 저평가 이런 인식까지 다 갖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가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뭘 보기 위해서? 수급과 심리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도 어제 같은 날 흔들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네이버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시가총액 3인데 그걸 뭐라고 할 거예요? 뭐 고평가라고 우리가 악을 쓸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상태에서 수급을 놓고 보니, 우리는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수급을 놓고 보니 수급이 2017년도 개인 물량 뺏었을 때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 어마어마하다. 뭐가 무서워요? 다만 비중에 대해서 시장이 뭐 급격하게 예를 든다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상 외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질 않나, 뭐 또 다른 문제 불거져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비중을. 최악의 경우는 비중을 일부 더 실어서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올라와 주면 뭐 지금 뭐 만족스러울 반등은 아닙니다만 탄력을 받는데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탄력을 받으면, 그러면 차익 실현으로 일부 또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기본 비중 갖고 가야죠. 주력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DB하이텍하고의 차이는, DB하이텍은 변동성의 오버슈팅, 또 N소프트도 변동성의 오버슈팅이 일단 나왔다는 거죠.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그럼 기간 조정, 최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N소프트는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거 안 갖고 있더라도 우리 방에서는 계속 지켜보던 종목이고 54만 원 넘길 때도 오히려 매수 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중반 후반에서부터 계속 56만 원 넘길 때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비중이 우리 없다 보니까 못 들어갈 뿐이지, 개별적으로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 매매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는 거죠. 추가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오지 않는 한.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과열권이냐라는 부분은 누구나가 인식할 때 과도하게 주가가 튕겨져 올라왔느냐의 기준이죠. 이런 때 들어가서 비중을 이럴 때부터 확보를 하는 거예요.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 들어가서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서 더 뻗어 올라가야 될 자리에 멈춰져 있던 거죠. 뭐가 무섭습니까? 땡큐하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자일 거야 님, 성원합니다 님께서 가져가도 될까, 말일까지 가져가도 될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자신감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진칼 마찬가지입니다. 한진칼의 범위 비중은 선호도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뭐 한진칼 45%라고 말씀드렸어도 일부 조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리가 업종 대표주 기준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사실은 작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시가총액이 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시가총액이 커요? 작지, 소형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이 한진칼의 변동성을 놓고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출장을 가시니까 안 계시는 동안에 변동성이 확대될까봐. 근데 그 변동성은 윗방향의 변동성이지 아랫방향의 변동성이 절대 아닙니다. 윗방향입니다. 아랫방향의 변동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윗방향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출장 다녀오셨을 때 위로 변동성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는 위로 나왔는데 다시 이만큼 눌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추가적으로 지금은 완벽하게 하방 경직성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꼬리 달고 내려오고 순간적으로 잠깐 시장 상황이나 변동성에 따라서 눌려 있는 거, 그거 빼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벽하게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는데 최악의 경우 내가 대처를 못했어, 매매를 못했어,
저기 고점 5만 500원 넘기고 막 더 올라갔는데, 예? 내가 매매를 못했어. 그때 최악의 경우가 대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가격대까지 밀고 내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종가상의 고점은 계속 높여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종가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지 변동성을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나오면 지금의 45%의 비중은 줄일 거예요. 어차피 조금씩은 줄여 나갈 겁니다. 그래야 또 변동성을 이용해서 재편입도 하고 수익 공략도 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으로도 움직임을 가져가서 서로 대한항공 샀다가 차익 실현했다가 한진칼 샀다가 차익 실현했다가 이런 흐름으로 대처를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진칼까지의 그 편입 비중에서 대처하시고 비중 유지하시고 다녀오시더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그 기준점에서 어떻게 뭐 다른 거를 채우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뭐 현금 비중으로 다녀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장에 뭐 잘 하이닉스 같은 경우 특히 수익이 났으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흔히 하이닉스 얘기하지만 시가총액 2위 종목을 그렇게 쉽게 매수하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를 다 비중을 채워서 매매를 해보셨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이제 생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종목도 예를 든다면 무거워서 못 갈 것 같은 뭐 KB금융, 한국전력 이런 종목도 추후에는 추세가 바뀌어서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이제는 여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지금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습니다. 6주째 거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6거래일째 거친 겁니다. 주봉상으로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또 있어요. 뭐 심리적인 면에서 내일 기준에 요 라인 41,000원대,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 위에까지 잡아먹어 버리면 그러면 이번 달 기준에서 5만 원의 목표 주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늦어도 분기 이내에는 저 5만 원 돌파는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의 기준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 그러면 종가 기준에서 계속 높여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대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하방 경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세가 아니더라도 여유로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중을 일정 범위 차익 실현 또는 뭐 차익 실현이 아니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면 편입 단가 비슷한 구간에서라도 일부 조정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아니라면은 굳이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죠. 아직까지는 유지 그대로 전략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익 종목으로 설정을 해놨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또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하나케미칼이 오늘 6.78%의 강세를 띠면서 우리가 차익 실현했던 18,000원대 대비해서 한 4, 5% 정도 더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이 종목을 차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에서 누적적인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아쉽더라도 뭐 언짢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 조정, 비중 조절만 잘하면,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하나케미칼, 파라다이스, 뭐 파라다이스 오히려 밀려주면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자, 결론 주력주 네이버, 삼성전기 그리고 한진칼 월말까지 출장 다녀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녀오셔도 크게 무리 없다. 다녀오시면 충분하게 수익 발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차익 실현하신 그 현금 비중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현금으로 놔두시고 다녀오셔도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오늘 뭐 급격하게 들어갈 만한 쪽은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꼭 편입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삼성전기 쪽에 오늘 13만원 공방, 한호가라도 밑에서 사실 수 있으면 좋죠. 지금 가격대에서 삼성전기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